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2026년도 기출문제 2차 2과목 23각입니다. 오늘은 복분자와 오디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봉무감 플러스 드불, 두릅과 블루베리는 평가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기출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회 시험에서 무려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나올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나왔던 온주 밀감이 좀 핵심이고 나머지 복분자와 오디, 무화과는 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그 개념,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 하고 그 원인을 알아야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복분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복분자의 과시손해보험금 산정 시 수확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하는 식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은 이처럼 수확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알기 쉽게 수잔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확량 자녀 비율 또는 자녀 수확량 비율 어떤 용어를 써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우리는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수확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 대 경과 비율은 뜻이 다릅니다. 뜻이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온주 밀감 위에 복분자, 무화과, 기타 생산보전 밭작물 등에 쓰는 경과 비율과 수확량 자녀 비율을 같은 뜻으로 보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도 이렇게 나오죠. 수확량 자녀 수확량 구하라 했고 여기 경과 비율입니다. 즉 다른 뜻이지만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다만 온주 밀감을 할 때는 반드시 원래의 뜻인 수확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과 경과 비율을 달리 해석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하는, 그래서 온주 밀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품목은 수확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론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는 무화과의 수잔, 그리고 블루베리, 그 다음에 복분자, 요거는 이 식을 쓰라 해서 무려 10점짜리가 나왔어요. 요거는 필수로 하자. 그리고 제가 온주 밀감은 그 공식이 통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어질 거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암기 필요성이 좀 덜하죠. 나머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확 일자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확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 했을 때 매일 수확을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수확을 하는데 그 날짜에 사고가 났을 때 기준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경과 비율, 수확량 자녀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는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 일자죠. 사고 발생 일자다. 이 뜻은 6월 6일날 사고 났다 했을 때는 사고 발생 일자만 넣으면 되죠. 98 마이너스 6을 넣어버리면 92%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6월 8일부터 20일 사이에 경과 비율, 수확량 자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 일자, 그러니까 X제곱, X는 사고 발생 일자겠죠. 사고 발생 일자다. X제곱 플러스 460을 먼저 해주고 마이너스 434건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해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X는 사고 발생 일자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0날에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계산하기 좋게 X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100이 되겠죠. 그죠? 100이고 플러스 460 마이너스 43 곱하기 10이니까 430이 된단 말이죠. 요걸 구하고 난 뒤에 나누기 2를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60에서
560 마이너스 430 했을 때 130이 나오죠. 이것은 나누기 2를 했을 때 65%가 된다. 이 뜻은 6월 10일 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11일 날 다음 달에 가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결실이 30%가 됐다 이 나왔을 때 65%에서 결실된 걸 조사를 해서 빼줍니다. 35%가 평가에, 손해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복분자에 대해서 보험가입 금액이 주어지고 평년결과모집수는 써먹을 거고 자기부담 비율 써먹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전 사고조사 내용,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전 사고조사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 개시 후가 안 나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학 개시 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방금 물음 1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물음 2에 대해서는 요럴 때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따라 하면서 제가 풀이 방법을 잘 보시고 전개방법에서 다 주어지는 값이에요. 다 주어지는 값이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험금을 구할 때 복분자에 대해서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은 그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딱 나오죠. 그러니까 답을 쓴다면 보험금은 바로 써도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이 주어졌기 때문에 500만원 쓰면 되겠죠. 이렇게 답안을 최소한으로 하고 피해율을 좀 구해야 될까요? 피해율을 구하고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은 20%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놓고 우리는 답을 제출할 거라 그죠. 그러니 여기서 이 부분 피해율을 좀 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죠? 피해율을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피해율.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쓴다면 5분에서 7분이면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분자가 나왔을 때 스토리로 암기하라 그랬죠. 복분자는 힘이 넘치기 때문에 사고치고 감옥에 갔다. 그래서 장기수가 된다. 그래서 기수가 수확량이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제가 기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업무방법에서는 기를 갖다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기준을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수다. 제가 볼 때는 기준의 말이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힘이 넘치기 때문에 표본 구간수라고도 주어지기도 하고 표본 주수라고 주어집니다. 표본 주수라고 주어지더라도 10개의 구간이 표본 주수 주어지더라도 한 포기에 전후 2포기를 더 조사를 합니다. 즉 5구간이 표본 구간수 또는 표본 주수라고 주어져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5를 곱해줘야 그러니까 50포기를 조사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분모에다 두고 실제로 이 조사값을 주어진다면 살아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땐 기준의 말이 더 합당 말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기수를 말 씁니다. 그리고 살수보다는 기수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율을 구할 때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평수를 갖다가 기수라고 하자. 마이너스 미평 요렇게 딱 정리가 각인되어 있으면 아주 쉽다. 그러니까 전개하기가 좋죠. 그럼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와 수정불량 환상에서 왜냐 그러면 수정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수정불량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15%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D-수로서 수확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미보상 비율도 20%이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기수 이거에 대해서 20% 할 거다. 이렇게 딱 전개가 되니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지에다 이렇게 써놓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수를 구해요. 그래서 피해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생략해도 되죠. 기준 살아있는
요 살아있는 결과물수 있으니까 용어를 그대로 쓰면 되죠. 찾아 쓰면 돼요.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살아있는 결과물지수 그대로 쓰면 됩니다. 결과물지수, 결과물지수는 조사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나온다? 표본구간 수 또는 표본주수가 10주면 10주에다가 5를 곱해준다. 그리고 살아있는 걸 조사한 것이 250이더라. 그죠? 요렇게 구해버리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지수가 5개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게 기수니까 수정분량 또 나오잖아. 수정분량 결수니까 수정분량 환산 통계를 적용한다는 거죠. 통계는 15%. 환산 결과 모지수다. 결과 모지수다. 수정과 환산 결과 모지수는 이 5개 중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5%를 해줄 거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되죠. 이게 조사값이 나온다면. 총 전체 길수가 400개인데 그 중에서 수정분량된 것 200개가 되더라. 이렇게 쓴단 말이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딱 해보면 수정분량 환산계수는 이렇게 수정분량 환산고사 결과물수는 바로 이렇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설명에는 제가 자세하게 해놨지만 사실은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살아있는 게 5개 중에서 곱하기 50%에 15%병에 35% 0.3을 해버리면 바로 나오죠. 1.75개다. 바로 나오죠. 1.75개다. 조건을 갖다가 뭐 반올림 하나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딱딱 떨어지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율은 다 구했죠. 미보상, 그래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쓰면 되죠. 그죠? 용어도 이렇게 다 주어지고 응용을 하면 되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년 결과 모지수 7개에서 빼주면 된다. 7개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준 살아있는 게 5개고 마이너스 수정분량이 1.75개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이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이 20%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75 나오니까 계산기 할 때는 그대로 가로 열고 7 마이너스 또 가로하고 5 마이너스 1.75 가로 닫고 곱하기 0.2 이렇게 해버리면 0.75개가 나오죠. 그래서 0.75개 그래서 주의할 것은 계산기 좌측이 하나, 2개, 우측도 하나, 2개. 이걸 항상 3개일 때도 항상 이렇게 좌우가 맞는지 이게 틀려버리면 공학용 계산기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배율은 바로 쫙 꺾고 평년기록은 평수미평할 때 평, 7 마이너스 기수, 5개 마이너스 수정분량 환산결과 모지수 1.75개. 이게 수학량이다. 마이너스 미보상까지 구했다. 0.75개.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해서 비율을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것도 분수 기능을 써서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7 마이너스 가로 열고 5 마이너스 1.75 가로 닫고 마이너스 0.75개. 분수 기능에서 아래로 컷을 옮겨서 7는 하면 비율이 나온단 말이죠. 비율이 나오니까 42.8 몇 프로 나오니까 비율을 구할 때는 뭘 하라 조건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비율은 딱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라고 딱 돼 있죠. 퍼센트 단위로 하니까 이게 나오니까 비율은 0.42857이 나온다. 이것만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42.8 반올림 하니까 6%가 되다. 그래서 42.86% 여기까지 구해버리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42.86 0.4286이 된다면 그러니까 보험금은 500만원 곱하기 가로 열고 0.4286 마이너스 0.2 가로 닫고 이렇게 구해보니까 114만 3천이 나오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보험금은 114만 3천 원이 나오더라.
요렇게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복분자일 수 있다. 근데 이 개념 잡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평년결과 모의수분의 지금은 종합위험일 때 A 플러스 B. 종합위험일 때 A가 뭔데 했을 때는 요거죠. 요것이 A 값이다. B는 또 공부하면서 제가 강의했던 거 들어보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죽은 놈을 분자에다가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학 개시 전에 사고조사, 종합위험일 때, 그리고 특정위험일 때를 해서 구해버리면 이것은 쉽게 아마 나오면 그게 나올 수 있다. 이제 요 정도만 정리하면 복분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복분자. 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틀린단 말이죠. 복분자에 가는 내용이다. 다음에 조건을 물으면 답하시오. 조건. 종합위험일 때, 그 A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위험일 때, B를 구해서, 그죠? 해라. 자, 요렇게 두고 난 뒤에 문제를 읽어보면 종합위험의 과실손해보험의 고사결과 모의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특정위험의 고사결과 모의수를 해라. 그 다음에 본걸 구하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평년결과 모의수분의 A, 종합위험일 때, 그리고 B, 이걸 좀 구하라는 거죠.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해서 과실손해보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딱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를 볼 수가 있죠. 평년결과물이 주어져야 되고 보험가입금액 주어졌고 가입 포기수, 자기부담 비율, 사고 날짜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물의 수 오케이 알겠다. 표본 포기수 또는 구간수라고 이게 써놨죠. 문제에서 항상 표본 포기나 구간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데 표본 포기수를 주는 게 맞습니다. 업무방법에서도 표본 포기수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곱하기 5를 해라 하는 뜻이죠. 분의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전체 길수분의 수정분량 길수. 빼기 15% 할 거다. 전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값을 가지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할 거다. 수학감소 환산계수도 달리 볼 거 없습니다. 이때 수잔이 얼마냐 라고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량 잔여 비율만 보면 됩니다. 사고 일자가 6월 11일이다. 자, 이럴 때 6월 10일인데 6월 10일에 수학량 잔여 비율 공식이 없네요. 그러면 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수학량 잔여 비율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일일 때, 사고일제일 때 수잔, 수학량 잔여 비율, 수학량 잔여 비율.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수학 일자별 잔여 수학량 이렇게 되고 우리는 수학량 잔여 비율로 써도 됩니다. 수학량 잔여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은 같은 말은 경과 비율이라 써도 된다. 그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수학량 잔여 비율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6월 달에 11일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11 곱하기 제곱이니까 11 플러스 460 마이너스 43 곱하기 11 이렇게 구해버리면 수학량 잔여 비율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딱 떨어집니까? 54%? 딱 떨어지면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제곱을 안 해도 되죠. 11 곱하기 11이 제곱이니까 플러스 460 마이너스 43 곱하기 11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108이 나오죠. 108이 나오고 108이 넘네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많다 했을 때 나누기 2를 해야 되는구나. 요때 해서 54%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두 줄 걸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수학량 잔여 비율 때. 그래서 저는 수학량 잔여 비율을 6월 11일 때는 65%를 저는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65% 적을 거다. 저는 계산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가 틀렸다. 바로 나누기 2가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학량 잔여 비율을 그렇게만 구해버리면 다 끝났죠. 그죠?
흐름을 잘 보시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A 값을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면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걸 잘 정리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A 플러스 B를 구해서 우리는 이 피해율을 구할 거라는 거지. 이 피해율을. 근데 지금 각각의 문제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평 수확량은 기수다. 마이너스 미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년 결과 모지수를 아는 것은 아는 값이고, 그러니까 A 값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래서 기준이라는 말을 생략해도 되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10개의 표본 주수에서 곱하기 5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사값 200이다. 이렇게 하면 4개가 나오더라. 그죠? 그 다음에 수정분량, 환산, 고사모지수는 이 4개를 가져와서 조사한 값. 300개 중에서 수정분량이 150개더라. 우리는 15%를 빼줄 거야. 이렇게 해서 딱 구해버리면 미보상은 평년 수확량에서 기수, 수확량 해서 요 전체에 대해서 20%. 이렇게 해서 0.68개. 그러니까 이것이 곧 분자에 들어갈 부분이다. 그래서 평, 수, 미까지가 고사결과 모지수다. 그 다음 물음 위에서는 특정 위험일 때 고사결과 모지수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요때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수가 기준이 되고, 아닐 때는 평년 결과 모지수다. 근데 지금처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수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기수라고 하는 것은 4-1.4죠. 기수에 대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0.54만 구하면 되죠. 즉 수확량 잔여 비율을 구하면 된다. 수확량 잔여 비율을 구해보니까 54%. 그 다음에 마이너스 결실률이다. 통계값이죠. 그 조사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다. 그래서 특정 위험일 때는 물고 가는 거다. 이거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할 거다. 마이너스 결실률. 이 조사값 수잔이죠. 수잔. 수확량 잔여 비율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결실 조사를 해보니까 200개 중에서 50개가 결실이 됐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수잔을 밑에다가 수잔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고사된 것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20%. 그래서 피해율은 어떻게 구한다?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A 플러스 B다. 그래서 A 값은 2.72개. 그 다음에 B 값은 0.75개. 이렇게 구하면 되죠. 6분의 죽은 놈. A는 2.72개 플러스 B로 죽은 것은 0.754개다.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57.9%. 그래서 분수 기능을 해서 정확하게 소위점 올림을 했는지 딱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2.72 플러스 0.754 0.754 그리고 분자는 6개다 이렇게 했을 때 딱 떨어지네요. 57.9%. 그죠? 57.9%에서 딱 떨어지니까 이것이 피해율이다. 요거만 알면 되죠. 요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아주 좋은 문제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7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11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다 풀지 않았을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문제만큼은 다 풀 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과시손해보험협회 OD에 대한 것. 이거는 제가 5점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무려 15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11회에 이것이 15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OD다 했을 때 이게 평년 결실수를 주어지게 되면 평년 결실수 주면 제일 먼저 한 게 안분을 하라는 거예요. 안분을 편안하게 나누라는 뜻이죠. 이걸 A 품종, B 품종에 대해서
평년결수가 몇 개냐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과수 16종의 시험에 나오든 또는 이렇게 평년결수가 주어지면 안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주수 A품종은 20개가 죽었고 고사가 됐죠. 그 다음에 B품종 10주. 오케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A품종은 이렇게 고표하면 되죠. 미보상주수 A품종은 10주, B품종은 없다. 미보상 비율 20% 중요하다. 표본주수는 A품종은 7주를 가지고 했고 B품종은 5주를 가지고 했다. 표본주 가지 길이가 문제죠. 이게 길이가 어렵게 나오면 A품종의 길이가 뭐 1표본주에서는 1.2m, 120cm, 뭐 110cm, 90cm 좋겠죠. 근데 이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120cm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긴 결과모지는 1.2m죠. 메트로 해야 되니까. B품종은 100cm로 모두 동일하다.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가장 긴 결과모지 수는 A품종은 1.2m, 이거는 1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품종의 표본가지의 결실수는 2520개가 달려있고 B품종은 1200개가 달려있다. 표본가지 결실수가 이렇게 달려있더라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의 계산가지와 값을 쓰시오. 그 다음에 비율을 쓰시오. 그 다음에 B품종에서 안 물어봤죠. A품종 안다는 것은 B품종 아니까. 그리고 비율을 쓰시오.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가지와 값을 쓰시오. 핵심은 뭐죠? 그 과실손해보험금은 가피자, 가피자로 풀 거다. 그죠? 피해율은 평수미평, 평수미평으로 풀 거다. A품종의 평년 결실수의 계산가진과 값을 구하시오. 자, A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는 170개니까 요거에서 비슷하게 나오겠죠? 딱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170개 보다 약간 많거나 약간 적으면 된다. B도 마찬가지겠죠. 그 개념을 가져야 계산할 때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부분은 170개 평년 결실수가 저기 나오면 A품종도 비슷하겠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분을 해보자. 자, 보시면 안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안분. 근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A품종에 대해서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A품종에서 안분을 한다. 그러면 한 주에 1m에 170개가 모든 과수원의 실제 결과주수가 몇 주라고요? 250주에서 150주니까 400주다. 그죠? 400주 모두에게 170개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평균이. 그러니까 안분을 할 때는 표준 결실수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표준 결실수로 할 거다. 우리는 배웠잖아요. 안분인데 다른 품종 같으면 평년 수확량이 17,000kg다. 이걸 줄 걸. 이건 한 나무로 했기 때문에 전체 400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그죠? 그럼 170개가 이 400주에 다 있더라. 그죠? 맞죠? 그리고 곱하기 이게 기준이 돼서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품종에 대해서 나눠줄 거다. 그럼 이거는 400주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A 품종이다. 나누기 A 품종의 250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야 한 나무에 A 품종의 한 주에 평년 결실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표준 결실수가 많다는 것은 이것도 200 가까이 나올 거다. 그죠? 그렇게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면 이것이 전체로 환산을 먼저 해줘야 된다. 170개는 400주에 골고루 있는 이 과수원에서 A품종과 B품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표준 결실수밖에 없어. 그죠? 거기다가 A품종의 표준 결실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250주로 나눠줘야만이 이것에 한 주당 평년 결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식을 써놓고 요 공식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A 품종이 뭔데 했을 때 A 품종은 요거단 말이야.
250주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0개다. 플러스 150주. 150주에 대해서는 120개가 열리는 표준 수확량이다. 그래서 A가 들어가는 거죠. 250주 중에 200개가 달려있더라. 요렇게 해서 전체로 다 해줘버리니까 A 품종에 대해서는 250주 나눠줘야 된다. 이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더라. 그래서 170개 플러스 400개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분수 기준을 쓰면 되겠죠. 250 곱하기 200. 그리고 그수를 아래로 내려서 250 곱하기 200주 플러스 A 품종의 표준 길수, 그리고 B 품종은 150개 곱하기 120개. 이렇게 다 구하고 난 뒤에 나누기 250.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한 주당 하니까 딱 떨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딱 구하면 딱 200개가 딱 나오네요. 200개다. 자, 200개다. 이 200개가 바로 평년 길수니까 200개만 쓰면 되겠죠. 우리는 한 주당 1m라는 말 안 써도 돼. 왜? 평년 길수가 지금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한 주당 1m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5점을 확보했단 말이죠. 나머지 이제 피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게 구할 거라면 평수 미평을 구할 거다. 여기서 수확량이 핵심이더라. 핵심인데 A 품종일 때는 우리가 수확량이 들어가는 게 세모와 동그라미죠. 그죠? 세모는 A 품종에 대해서는 10주가 있고 B 품종에 대해서는 미보상 주수가 제로네. 아, 그러니까 A, B 품종에 대해서는 주당 평년 길질수가 안 구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율을 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율을 구하려고 하니까 피해율은 조사 길수만 구하면 되겠죠. 조사 길수만 구하면 된다. 조사 길질수가 수확량이자. 조사 길질수를 구할 때도 조심하자. 이것도 한 주당 1m 있는 걸로 다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지 했을 때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가 A 품종일 경우에는 250주단 말이에요. 250주. 그러니까 한 줄 풀을 하면 250 중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 A 품종의 20주, 꽃표 세모 동그라미 없으니까 30주를 빼면 되는 거죠. 빼니까 바로 30을 빼니까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러면 조사 개실수는 250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빼니까 220주가 나왔고 한 주당 얼마? 그래서 한 주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값이다 말이에요. 조사값. 그래서 조사값을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조사값은 표본주가 7주. 그죠? A 품종은 7주 중에서 그러니까 7주 중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 3개. 그죠? 근데 그 결과모지가 곱하기 원래는 1.2m 플러스 뭐 1.5m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죠? 7개 곱하기 가장 긴 결과모지가 사실은 1.5 플러스 1.7 플러스 1.2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 내기가 곤란하니까 똑같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3개다. 곱하기 1.2m다. 그죠? 1.2m 3개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어렵게 내면 1표본주에서 뭐 1.7m, 1.5m 뭐 주겠죠. 그럼 가장 큰 결과모지 3개를 더하면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1.2m가 3개가 있다. 3.6m다. 한 주에. 그러니까 표본주 7개니까 이렇게 했을 때 표본가지의 길수 합계는 A 품종은 2520개다.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2520 나누기 7 곱하기 3 곱하기 1.2 하니까 딱 100개로 떨어지네. 그죠? 아, 100개다. 조사값이 100개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 길수는 요거, 조사 대상 주수에서는 100개를 해줄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100개를 대주면 된다. 플러스 미보상은 해결하라 그랬죠. A 품종의 미보상은 10주다. 그죠? 10주에 대해서는 뭘 해준다? 우리가 요거 한 주당 200개더라. 그죠? 이것이 조사 개체수의 기본적인 거다. 플러스 이제 B품종에 대해서도 해보자. B품종에 대해서 해보니까 B품종에 대해서는 몇 개? B품종이 똑같죠. B품종에 대해서는 몇 주? 표본 주수가 5주니까 5주에 대해서 3주를 했는데 그 3주가 1m로 동일하다. 곱하기 1 15m겠죠. 그래서 총 한 것이 1200개더라. 1200개. 그렇게 해서 1200 나누기 15 하니까 딱 떨어지네요. 그죠? 1200개고 3, 5, 15 1200개 나누기 1015 하니까 80개로 딱 떨어지네. 그죠? 80개더라. 80개가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B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는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 150주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 B품종은 꽃표 세모 동그라미 하니까 10주만 빼면 되네요. 그러니까 140주가 되네. 그죠? 그러니까 140주 이렇게 해서 140주에서 몇 개 나왔다? 80개가 나왔다.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인데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아주 잘 냈다. 그래서 조사 개체수를 이렇게 구해버리면 계산기는 이거 할 때 가로 열고 250 안 하죠. 암산이 되는 거는 220을 바로 하면 되죠. 220 곱하기 100개가 열려 있고 플러스 미보상 10주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한 평균의 결실수 200개를 곱해주면 된다. 플러스 140주에 대해서는 80개가 열리더라. 조사값이. 그래서 35,2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결실수는 35,200개로 나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조사 결실수 35,200개를 딱 쓰려고 딱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수학연 구할 때 보통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 플러스 미보상에서 이렇게 해서 다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상하다. 조사 결수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렇지. 한 주 단위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줘야겠다. 나누기 400주라고 했으니까. 그죠? 실제 결과주수가 400주니까 한 주로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 틀린 게 아니에요. 35,200에서 35,200개가 맞아. 그거는 실제 결과 400주에서 다 열려 있는 게 맞아. 조사 결수가. 근데 한 주당을 다 환산을 해주니까 나누기 400을 해버리면 88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놓고 난 뒤에 이 값은 잘못됐다. 88개가 나온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평년이 이 정도 됐는데 조사 결수가 적게 나와야 피해를 입고 보험금을 구하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한 주당이니까 다 계산하고 난 뒤에 이상하다. 한 주당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조사 결수는 이렇게 해서 88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율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면 된다. 여기서 미보상 비율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20% 주어졌네. 그죠? 주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피해율을 할 때 우리는 미보상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미보상을 구하면 그래서 언뜻 볼 때 미보상을 구할 때 평수 미평의 미보상을 구하게 할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그래서 미보상
결실수. 결실수는 평년 결수가 170개. 170개 마이너스 170개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가 수확량이니까 88개. 이것의 2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결실수는 미보상 감수 결실수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 너무 흐름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를 이렇게 구하면 되죠. 170에서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는 수확량이다. 88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16.4가 나오네. 그죠? 16.4가 나온다. 16.4개가 나온다. 이때 단위가 뭔지를 잘 보시면 지금 특별한 부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6.4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율은 평수미평에서 평년 결수가 170개 마이너스 평수 수확량이 지금 88개로 조사되기 때문에 88 마이너스 미보상은 16.4개다. 그리고 평이다. 평수미평을 딱 구해버리면 요것이 구해버리면 0.38588 나오죠. 0.38588 588 나오니까 피율은 소점 세자에서 올림을 해라고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38.59% 되는 38.59%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는 한 문제로서 이 문제 이상 어렵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작물의 위치를 모르면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율을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라 해서 피해율을 구하라. 피해율은 이렇게 딱 찾아봐서 조항을 이렇게 찾아보면 딱 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지? 찾아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곱하기 그래서 3번은 쉽죠. 그래서 3점이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바로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500만원 곱하기 피해율 이때 38.59니까 0.3859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기부담 비율 20% 이렇게 해서 구하면 92만 9,500원이 나온다. 92만 9,500원이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문제로 이 문제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디에 대해서는 한 주에 1m에 있는 걸로 환산을 계속 고민하시고 해야 이 문제가 완벽하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A 품종에 대해서 했고 결실 요 16.4에 대해서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은 그냥 16.4를 구한 걸 올렸습니다. 그죠? 그것은 평년 결수에서 이걸 빼서 미보상 비율을 하는 값이니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원예시설 작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